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19일 주간 글로벌 이슈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지를 제가 테슬라랑 비트코인 두 개를 갖다 깔아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한 주간 그리고 지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가장 급등한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급등했다고 하면 조금 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장의 시가총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산 가격에서 가장 좀 큰 자산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이 오른 그런 두 기업이 아닌가.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은 실물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이버 화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 어쨌든 테슬라랑 비트코인 가장 핫한 또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간 글로벌 이슈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단위 매주 체크해 드리는 화면이죠. 이게 S&P 500이에요. S&P 지수 500개 기업을 매핑한 그림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다우가 0.44%, S&P 500이 플러스 1.25%, 나스닥이 플러스 3.05%, 나스닥이 압도적으로 주간 단위 좋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흐름에서 가치주가 오를 땐 다우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최근 미국 바이든 당선 이후에 사실 나스닥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기술주에 대한 빅테크들에 대한 거품 버블 논란이 있고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은 가치주들이 다시 회복할 거다.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는데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잠깐 흐름은 좀 부진하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신고가로 가는 또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이 3.05%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업종은 그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에 대한 운송 약간 그 온도가 내려가는 더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머크 이런 바이오 업종이 특히 화이자가 많이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유가가 조금 이따 말씀드렸지만 주간 단위로 많이 올랐거든요. 7주간 연속 오르고 있는데 세브란과 엑슨모빌 그죠? 정유 업종 이쪽 오일 가스 상대적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였어요. 주간 단위로. 그리고 특징적인 게 애플이 3.47% 시가총액이 정말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인텔은 지금 AMD에 상당히 밀리는 모습이잖아요. AMD가 4.66% 올랐는데 인텔은 반대로 꺾인 흔히 말하면 얘를 롱하면 얘를 숏치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었던 것도 좀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뱅크들 전형적인 가치주죠. 저 PBR 종목들인데 JP모건 그죠? 상당히 주가가 시장 대비 못 오르는 그런 모습도 특징적이었고요. 구글 좀 떨어졌고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6%나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디즈니 지난주에 좋았는데 이번 주에 좀 차익 실현 물량 나온 것 같고 아마존 이런 쪽, 홈디포 이런 쪽 다 좋았던 모습을 그렸습니다. 애플이 급등했고 여기 S&P 500에는 아직 편입이 안 된 다음 주 21일날 편입됐는데 이제 요 한가운데에 테슬라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어디 들어갈까요? 이 테크놀로지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자 테슬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테슬라 695불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가상 이렇게 급등한 거 보이시나요? 금요일 내마녀의 날이었어요.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되었고요. 거래량이 2억 주, 역대 5번째 많은 거래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되고요. 첫 거래가 이뤄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간 단위거든요. 620불에 시작한 주가가 695불. 이번 주만도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15%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연간 단위로 보면은 YTD죠. 그죠? Year to date.
올해만 700% 폭등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에 테슬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행복한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코로나 때 사신 분들은 아마 더 행복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도세라는 세금이 20%, 그죠? 뭐 여기에 추가로 22%를 무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수익이면은 뭐 세금 고맙게 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테슬라 가지고 계신 서학개미 분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매우 축하드립니다. 자, 미국 부양책 협상 진통 소식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 예산안이 셧다운이 이제 좀 연장을 해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요 이틀 안에 부양책을 어쨌든 연내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협상하겠다. 사실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9천억 불이죠. 9천억 불. 원화로 치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 1,100원 정도라 하면은 약 얼마죠?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미국. 어쨌든 투자들은 이 금액이 협상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주가에는 이미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제 이게 장기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예요. 급락을 했다가 올랐다가 다시 급락하고 최근에 49불까지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때 코로나 때 20불을 하회했었죠. 20불을 하회했었고 유가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의 그죠? 인플레이션의 척도예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월봉 이게 11월, 12월 흐름 11월만 엄청난 양봉을 보여줬고 12월도 계속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죠? 주간 단위로는 7주 연속 오름세예요. 11월, 12월 올랐으니까. 근데 국제 유가가 오르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 기조를 이번 주에 했었던 FOMC 15일 16일 미팅에서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금가격과 은가격이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런 가격들 그리고 비트코인 그죠?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도 주간 기준 20%나 상승했고요.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지만 중국과 호주 간의 정치적 갈등 이슈가 영향을 준 것도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 유가를 포함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까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바로미터인 유가가 뭐 60불, 70불이 넘어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결국 긴축, 경기 회복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긴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제가 채널에서 강조하고 있는 AIT 평균 물가 목표제 에버리징 인플레이션 타겟팅 잭슨 홀 미팅 올해 8월 말에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했었던 물론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파월 의장이 그리고 12월 15일 16일 미팅에서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한 60 레벨까지도 올라가더라도 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인데 아이스 달러라고 어제 제가 그 데일리 시장에서 아이스 달러가 뭔지 정의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그것까지는 다시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추락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2년치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한때 한 2년 전에 104 그죠? 104달러까지 갔다가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죠? 이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고 2년치라고 했는데 이 차트에는 2년치가 좀 그려지지 않았어요. 한 1년치죠. 이게 5월이고 이게 3월 정도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 급락했었고 2년 전에도 보면 차트는 이렇게 그렸다가 잠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여기가 코로나라고 치면은 이렇게 지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2년 전에 2018년 그죠? 2018년 4월쯤에 요게 2018년 4월 여기 90레벨 하에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정도 레벨 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 그래프는 얘가 좀 오버해서 그렸고요. 어쨌든 달러 인덱스 추락하고 있다. 이유는 뭐죠? 달러 인덱스가 추락하는 이유?
미중 무역 분쟁 이전으로 해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이든이 결국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쓸 거고, 그죠?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이런 달러 약세는 비미국, 즉 영어로 치면은 뭐 non United States라고 해가지고 non US죠. 여기 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그쵸? 그런 가능성을 매우 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코스피, 뭐 대만 이런 아시아 증시 계속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잠깐 뭐 이 소식 하기 전에 제가 왜 주간 이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데일리 때 얘기했던 거 왜 또 중복해서 말하나요? 예? 주군나님 또 새로운 것들 말해주세요 이러실 수 있는데 뭐 똑같은 것도 있지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계속 강조드리는 인사이트, 그죠? 뭐 저도 인사이트는 뭐 계속 뭐 제가 많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시장의 흐름을 캐치업하고 그래야지 투자의 시각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간에 점검하는 거니 뭐 마음에 안 드신 분은 패스 하시면 됩니다. 자,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코로나 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좀 전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 연내 모더나 백신 계약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화이자랑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의 백신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임상 과정이 좀 중간에 삼성 지원으로 승인은 지금 안 됐고 미국 FDA에서 승인된 게 화이자랑 그 바이오엔테크의 백신과 이번에 모더나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약을 했다고 해서 또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백신은 한 3월 정도에 그죠? 공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 소식 데일리 시장때 이번 주 화요일인가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FP12, 그죠? 뭐 PCB에 연성기로 해판 들어간 게 FP12죠. 그리고 휴대폰 세트 업체, 그죠? 뭐 카메라 업체, 뭐 이런 종목들 되게 좀 이번 주에 좋았죠. 그동안 계속 부진했었어요. 반도체는 좋았는데 휴대폰 쪽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올해 휴대폰 또 판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부진하고 지연된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애플이 이렇게 30% 증산이 내년 상반기만이에요. 상반기. 그래서 9,600만 대인가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그죠? 더 생산하겠다. 그게 뭐죠? 아이폰 12가 나왔고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그 하웨이나 이런 쪽에서 휴대폰에 대해서 수요보다 아이폰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코로나로 침체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비싼 물건들을 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비가 아이폰 12가 생산이 늦게 나오면서 출시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를 캐치업하고 아이폰이 내년 상반기에 30% 증산 사상 최대치 근처. 휴대폰이 제일 잘 팔렸을 때가 언제였죠? 제 기억으로는 16년에서 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후에 다시 휴대폰도 반도체처럼 어떻게 보면 빅사이클이 또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휴대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눌림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관련주들 그죠?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 그 마켓시어 휴대폰 1, 2위가 어딘지 아세요? 아이폰이 아니에요. 전 세계로 치면 삼성과 하웨이입니다. 하웨이. 근데 이 두 군데를 추격하려고 애플이 이렇게 좀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얘기입니다. 스타벅스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스타벅스가 뭐 다들 사이렌 오더 이런 거 쓰시겠지만 젊으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디지털 매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5단계로 인해서 매장에서 못 먹잖아요. 근데 커피숍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세요? 여성분들은 여전히 스타벅스인 것 같고요. 뭐 남성분들은 메이커가 무슨 상관이야. 가성비만 좋으면 되지. 이럴 수 있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스타벅스 커피는 정말 맛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여성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커피 하면 스타벅스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도 있지만 이 디지털 여기에 대한 마케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즉 요새 나오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가요? 언택트 시대에 정말로 훌륭한 그런 마케팅을 한 것 같고요. 내년에도 성장 자신감을 회사 자체에서 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야, 스타벅스가 처음 상장하고 뭐 주가를 사신 분들은 이거 뭐야 1불이라고 치면은 100버거잖아요. 100버거. 그죠? 100버거. 10버거가 아니라 뭐 이렇게도 장기 투자가 미국 우리나라 기업도 삼성전자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물론 안 좋은 기업도 있어요. 근데 우량주들에 대한 장기 투자를 정말 정석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정말 디지털 전환 코로나 악재 속에서 그죠? 니어드 로열티 뭐 그리고 그죠? 각 국가에 맞는 그런 마케팅 뭐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하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발굴해내는 게 목적이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 비트코인입니다. 마지막 얘긴데요. 마지막 아까 테슬라를 말씀 먼저 드렸고 비트코인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저는 더 강력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임팩트 있게 2,500만 원 원화 기준 돌파했고요. 한 달 새 역대 최고치 기록입니다. 이거의 근간은 뭔가요? 근간 유동성이죠.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관련 이제 화폐 거래소죠.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거의 거래 금액으로 뭐 4인가 3위 정도로 봤는데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르는 건 달러 약세도 있어요. 달러 약세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유동성보다 유동성에 근간된 건데 화폐 가치 하락. 어느 애널리스트가 되게 좋은 말을 올해 만들었는데 그죠? SK증권의 이유석 애널리스트죠. 캐시를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그죠?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표현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분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마지막이라 했는데 이 차트만 보여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차트입니다. 이게 제가 주간 증시 점검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 초록색이 보면은 뭐죠? 초록색이 유럽 중앙은행의 총 자산입니다. 채권을 사서 채권 매입해서 자산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의 총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은 뱅크 오브 재팬, 파란색은 뭐죠? 연준입니다. 연준. 그죠? 이게 보면은 금융위기가 이때 왔잖아요. 금융위기 때 이렇게 연준이 자산을 늘렸어요. 그죠? 유로존도 ECB도 늘렸고 일본은 안 늘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일본이 이때부터 자산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로존은 자산을 줄여요. 다시. 그리고 연준은 다시 늘리다가 다시 줄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최근에 연준이 코로나 이후에 자산을 역대급으로 풀면서 늘어나는데 세계가 같이 동급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자산 더 많이 살래? 누가 먼저 돈 많이 풀래?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 파월 회장이 저금리에 지금 현재 금리의 주식시장 비싸지 않다. 자산 긴축 옐런이나 뭐 버냉키가 어떻게 보면 버냉키가 실수한 거였는데 그 포워드 가이던스 즉 자산 긴축을 갑자기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그죠? 테이퍼링이라는 말 모르실 수 있는 주린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는데 긴축이에요. 긴축. 돈 풀어놨다가 갑자기 돈 걷어들이겠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 아파트값 잡겠다고. 그래서 뭐 신용대출 1억 받아놨는데 더 이상 신용대출 안 되고 다른 신용대출도 줄이게 하는. 그게 긴축이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물론 부동산 잡겠다고 그러고 있지만 이게 역으로 다른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정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장 자산을 많이 보유한 전 세계 ECB, FRB, BOJ에서 특히 파월 의장이 자산 긴축 걱정 마.
미리 알려줄게.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글에서 프레드 치시면 사이트 연방준비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가서 모든 경제 지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간 글로벌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굵직굵직한 걸로 체크해봤어요. 물론 제가 데일리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소식들도 좀 전해드렸고요. 미국이 주식시장이 또 금요일날 좋게 마감을 했어요. 선물 옵션 만기라였는데 무난하게 마감됐죠? 아까 말씀드린 주간 단위 애플의 상반기 IPO 생산량 30% 증산이, 그리고 S&P 500 편입을 앞둔 테슬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편입되겠죠? 나스닥 상승을 이번 주 주도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도 이번 주에 또 사상 최고가, 코스피도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 제가 한번 일전에 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사상 최고가라는 말을 이제 지겹도록 듣게 될 거다 당분간. 그죠? 오늘 또 듣네요. 자, 근데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테슬라처럼 가파른데 이게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좀 추측해 봅니다. 자, 끝에 보여드린 FRB 22 BOJ 상고가의 총 자산 매입만 보더라도 역대급이죠. 근데 더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긴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죠? 22는 먼저 했지만 이번 주에 BOJ도 뱅크 오브 재팬도 통화정책 회의 했고요. 필요하다면 자산 매입 더 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죠? 파월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사실은 상황 보고 어려워지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GDP는 기저효과나 이런 걸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한 23년쯤에 그죠? 회복될 걸로 봤지만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백신이 만약에 변종이 나오고 더 심각해지면은 뭐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스탠스가 여전히 우호적이고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주식시장 걱정되시나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요. 시장 미스터 마켓이 말해주고 있다고 표현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토요일 아침인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주식 분석하는 남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 개별 종목 분석한 것들도 좀 많으니까요. 그리고 시향, 데일리 시향이지만 지난 것들을 한 번씩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고맙습니다.